한국어는 쉬워요. 한국어는 쉬워요. 건강하게 삽시다. 건강하게 삽시다. 유럽 언어학계의 성지라 불리는 베른 대학에서 전대미문의 폭탄 선언이 터졌습니다. 인류는 지금 당장 한글을 배워야 합니다. 알파벳의 수호자로 불리던 세계 최고의 언어학자가 50년 신념을 하루아침에 뒤집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유산을 부정하다니. 옥스퍼드 대학교, 소르본 대학교, 베를린 대학교, 분노한 유럽 명문대들이 총력전을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반박 논문을 쓰려던 석학들에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럴 수가. 너무 완벽해. 하나 둘씩 그들이 침묵하기 시작했고 오히려 한글에 매료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한글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한국인들조차 몰랐던 한글의 충격적 진실, 지금 공개합니다. 저는 레지널드 해리슨입니다. 72년 인생 중 50년을 언어학에 바쳤고 그중 대부분을 알파벳의 우수성을 증명하는 데 썼습니다. 제 저서 알파벳, 궁극의 문자 책에는 17개국 언어로 번역됐고 저는 알파벳의 전도사라 불렸죠.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런던 왕립학회에서 열린 강연에서 저는 열정적으로 설명하고 있었어요. 알파벳이야말로 인류가 만든 가장 효율적인 문자 체계입니다. 단 26개의 문자로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서구 문명이 전 세계를 선도하는 이유입니다. 청중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자부심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울렸어요. 며느리 캐서린의 전화였습니다. 아버님, 엘리자베스가 또 울고 있어요. 학교에서 책을 읽다가 갑자기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제 손녀 엘리자베스, 올해 7살인 그 아이는 제게 세상 전부였거든요. 무슨 일이야? 천천히 말해봐. 아이가 계속 글자들이 춤을 춘다고 해요. B와 D가 계속 바뀌고 워즈를 소우로 읽고 선생님께서 전문가를 만나보라고 하시는데 강연을 급하게 마무리하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얀 진료실에서 의사는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난독증입니다. 생각보다 심각한 수준이에요. 알파벳의 복잡한 음과 체계가 아이에게는 너무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럴 리 없어요.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언어학자 집안입니다. 제가 직접 가르쳤고 최고의 교육을 받았어요. 난독증이라니 말도 안 됩니다. 의사는 조용히 검사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뇌스캔 이미지에는 글자를 인식하는 영역이 일반 아이들과 확연히 다른 패턴을 보이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엘리자베스가 제 손을 꼭 잡고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바보인가요? 친구들은 다 잘 읽는데 저만 그 맑은 눈에 고인 눈물을 보는 순간 제 평생의 신념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그날 밤 서재에 앉아 제가 쓴 책들을 바라봤어요. 알파벳의 우수성, 완벽한 문자 체계, 서구 문명의 기초, 화려한 제목들이 조롱하듯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내 마거릿이 차를 가져다주며 말했어요. 당신이 항상 말했잖아요. 진정한 학자는 증거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고. 하지만 이건 내 인생 전부야. 그럼 엘리자베스는? 그 아이의 인생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새벽 3시,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 난독증 치료법을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수백 개의 논문을 읽었지만 대부분 알파벳 체계에서는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흥미로운 논문 하나를 발견했어요. 한국인 언어치료사가 쓴 한글을 활용한 난독증 개선 사례 연구였습니다. 처음엔 코웃음을 쳤어요. 동양의 그림 문자가 무슨 도움이 되겠냐고요? 하지만 논문을 읽을수록 눈이 커졌습니다. 한글로 교육받은 난독증 아동의 65%가 3개월 내 현저한 개선을 보였다는 통계였어요. 서구권 아동들도 포함된 수치였습니다. 말도 안 돼. 조작된 데이터일 거야. 하지만 논문 저자의 이력을 보니 케임브리지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정통 학자였습니다. 강혜원이라는 이름의 그녀는 현재 런던에서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그 한국인 치료사를 만나보려고 해. 당신이? 평생 동양 문자를 무시해온 당신이? 엘리자베스를 위해서라면 뭐든 해야지. 며느리는 반신반의하면서도 희망에 찬 눈빛이었어요. 정말요, 아버님. 하지만 학계에서 어떻게 보실지. 그딴 건 상관없어. 내 손녀가 더 중요해. 평생 쌓아온 명성과 신념. 그리고 눈앞에서 고통받는 손녀. 저울의 양팔에 올려진 무게는 애초부터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생전 처음으로 동양 문자 전문가의 사무실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밝은 웃음소리가 묘하게 제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그 아이들은 글을 읽으며 웃고 있었고
제 손녀는 그를 보며 울고 있었으니까요. 해리슨 교수님이시죠? 들어오세요. 문을 연 강혜원 박사는 제가 상상했던 모습과 달랐습니다. 30 중반의 그녀는 자신감 넘치는 눈빛으로 저를 맞이했어요. 벽면 가득 붙어있는 아이들의 감사 편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교수님의 저서는 모두 읽었습니다. 특히 알파벳의 진화는 정말 인상 깊었어요. 순간 당황스러웠습니다. 제 이론에 반대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제 책을 읽었다니요. 그런데 왜 한글을 선택하신 겁니까?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차를 따랐습니다. 교수님, 혹시 한글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시나요? 글쎄요. 중국 문자를 변형한 것 아닌가요? 그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15세기 세종대왕이 완전히 새롭게 창제한 문자입니다. 그것도 인간의 발음기관을 관찰해서 만든 세계 유일의 과학적 문자죠.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15세기 동양에서 과학적 문자라니 과장이 심하다고 생각했어요.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잠시 따라해 보시겠어요? 그녀가 칠판에 무언가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기역입니다. 혀 뒤쪽이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뜬 거예요. 큰 소리를 낼 때 혀의 위치를 그대로 그린 겁니다. 저도 모르게 입속에서 혀를 움직여봤습니다. 정말이었어요. 기역의 모양이 정확히 혀의 위치와 일치했습니다. 이건 니은이에요. 혀 끝이 윗니 뒤쪽에 닿는 모양이죠. 느 소리를 낼 때의 혀 모양입니다. 충격이었습니다. 현대 음성학에서나 다루는 좋음 위치를 15세기에 이미 문자로 구현했다니요. 하지만 이게 난독증과 무슨 관계가? 교수님, 알파벳에서 B와 D의 차이가 뭐죠? 글자, 방향이 다르죠. 네. 거울상입니다. 난독증 아이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한글은 다릅니다. 비읍과 디귿은 모양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입술을 다무는 모양과 혀끝이 윗니에 닿는 모양이니까요. 그녀가 엘리자베스의 사례를 들었습니다. 손녀분이 워즈를 소우로 읽는다고 하셨죠? 알파벳은 문자 순서가 바뀌면 완전히 다른 단어가 됩니다. 하지만 한글은 자음과 모음이 모여 하나의 음절을 만들어요. 순서가 바뀔 여지가 없죠. 제가 반박하려 했지만 그녀는 계속했습니다. 제가 치료한 아이 중에 제시카라는 8살 영국 아이가 있었어요. 중증 난독증으로 자기 이름도 제대로 못 썼죠. 하지만 한글로 제시카를 가르치자 일주일 만에 쓸 수 있게 됐어요. 일주일이요? 그게 가능합니까?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쓰는 표현 문자예요. 제는 제, 시는 시, 카는 카. 예외가 없어요. 영어처럼 제시카를 JESSICA로 외울 필요가 없죠. 그녀가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수십 명의 치료 전후 비교 자료였어요. 아이들이 한글로 쓴 일기장도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프랑스 아이예요. 10살인데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어요. 책을 못 읽어서 바보 취급을 받았거든요. 한글을 배운 지 2달 만에 자신감을 되찾았고 지금은 프랑스어 읽기도 50% 개선됐어요. 저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한글을 배웠는데 어떻게 프랑스어 읽기가 나아집니까? 뇌의 문자 인식 체계가 재구성되는 거예요. 한글의 규칙적인 구조가 뇌에 일종의 프레임워크를 제공하죠. 그걸 바탕으로 다른 문자도 더 체계적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제 평생의 신념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인정하기 어려웠어요. 그래도 알파벳은 전 세계 공용 문자입니다. 실용성 면에서, 교수님, 실용성이 뭔가요? 아이가 글을 읽을 수 있게 되는 것보다 더 실용적인 게 있을까요? 그녀의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한번 직접 보시겠어요? 마침 수업이 있거든요. 치료실로 들어가자 5명의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국적의 아이들이었어요. 그중 한 아이가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계속 손을 비비며 불안해하는 모습이 꼭 엘리자베스 같았거든요. 오늘은 새로운 소리를 배워볼 거예요. 미음이라는 글자인데 여러분 입술을 다물고 소리를 내보세요. 아이들이 소리를 냈습니다. 좋아요. 이 모양이 바로 우리 입술을 담은 모습이에요. 그녀가 뭘 그렸습니다.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 입술 모양 같아요. 불안해하던 아이도 흥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알을 붙여볼게요. 미음에 알을 붙이면 마. 아이들이 합창했습니다. 불과 10분 만에 5개의 새로운 글자를 익혔어요. 제가 알파벳을 가르칠 때는 1시간이 걸렸던 진도였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그 불안해하던 아이가 자랑스럽게 칠판에 뭔가를 썼습니다. 선생님, 제 이름이에요. 토마스. 한글로 토마스라고 쓴 것이었습니다. 아이의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6개월째 자기 이름도 못 쓰던 아이가.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틀렸다는 것을,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틀렸다는 것을요.
엘리자베스를 데려와도 될까요?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저 자신도 놀랐습니다. 평생의 자존심을 버리고 인정하는 순간이었죠. 강혜원 박사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물론이죠. 내일 오후는 어떠세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옥스퍼드 동료들이 알면 뭐라고 할까? 알파벳의 전도사가 한글을 배우러 간다니 학계의 웃음거리가 되겠죠? 저녁 식탁에서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엘리자베스, 할아버지랑 내일 재미있는 곳에 가볼래? 재미있는 곳이요? 또 도서관은 아니죠? 아이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도서관은 이제 그녀에게 고통스러운 장소가 되어버렸으니까요. 아니야. 특별한 선생님을 만나러 가는 거야. 마법 같은 글자를 가르쳐 주신대. 마법 글자요? 엘리자베스의 눈이 조금 빛났습니다. 다음 날 클리닉에 도착했을 때 엘리자베스는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새로운 실패가 두려웠겠죠. 안녕, 엘리자베스. 난 혜원이야. 오늘 우리 재미있는 놀이를 할 거야. 강 박사는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꿇었습니다. 놀이요? 응, 소리 놀이야. 엘리자베스는 어떤 동물 좋아해? 고양이요. 좋아. 고양이가 어떻게 울지? 야옹. 완벽해. 자, 이 모양 좀 봐. 강 박사가 종이에 응을 그렸습니다. 이건 목구멍이 열린 모양이야. 아, 소리를 낼 때처럼. 아, 해보자. 아, 훌륭해. 이제 이 동그라미가 바로 아 소리를 나타내는 거야. 엘리자베스가 신기한 듯 응을 따라 그렸습니다. 평소 알파벳을 쓸 때와는 완전히 다른 표정이었어요. 두려움이 아닌 호기심이 가득했습니다. 이번엔 막대기를 하나 더 해볼까? 아를 그리며 설명했습니다. 사람이 서 있는 모양 같지? 이게 아 소리야. 정말 사람 같아요. 10분이 지났을까요? 엘리자베스는 벌써 5개의 모음을 익혔습니다. 아, 오, 우, 으. 이제 재미있는 걸 해볼 거야. 엘리자베스의 이름을 한글로 써볼까?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영어로는 ELIZABETH. 11개 글자를 외워야 하는 이름이었으니까요. 자, L 소리를 내려면 어떤 모양이 필요할까? 혀가 위로 올라가는 느낌이지? 강 박사가 리을 그렸습니다. 이게 리을이야. 혀가 동그랗게 말리는 모양이지? 엘리자베스가 따라 그렸습니다. 그리고 L을 배우고 둘을 합쳐 L을 만들었어요. L. 아이가 소리쳤습니다. 자기가 쓴 글자를 읽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45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어요. 엘리자베스. 아이가 한글로 쓴 자신의 이름을 또박또박 읽었습니다. 할아버지, 봐요. 제 이름이에요. 제가 썼어요. 그 순간 저는 무너졌습니다. 평생 쌓아온 교만이, 편견이, 아집이 모두 무너져 내렸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7살 손녀가 1시간도 안 되어 해낸 일을 저는 50년 동안 부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할아버지 왜 울어요? 아니야. 할아버지는 기뻐서 우는 거야. 강 박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떠세요, 교수님? 제가 완전히 틀렸습니다. 그날 저녁 엘리자베스는 신이 나서 온 집안에 한글을 썼어요. 엄마, 아빠, 할머니, 고양이 이름까지. 엄마, 이제 저도 글을 쓸 수 있어요. 춤추지 않는 글자예요. 며느리가 울면서 저를 껴안았습니다. 아버님, 정말 감사해요. 처음으로 엘리자베스가 글쓰기를 즐거워해요.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은 무거웠습니다. 내일이면 옥스퍼드로 돌아가야 했고, 거기엔 제 평생의 연구와 동료들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서재에서 제 책들을 다시 펼쳤습니다. 알파벳의 우수성이라는 제목이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어요. 책상 위에는 엘리자베스가 쓴 종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사랑해요. 한글로 쓴 그 문장이 제 50년 연구보다 더 값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정말로 학자인가? 아니면 그저 편견에 사로잡힌 노인일 뿐인가? 새벽까지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다면 저는 학자 자격이 없다고. 다음 날 아침, 저는 강혜원 박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저도 한글을 배우고 싶습니다. 처음부터. 제대로요. 교수님이 직접 배우시겠다고요? 네. 제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말할 자격이 없으니까요. 평생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웠어요.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환영합니다, 교수님. 진정한 학자의 모습을 보여주셔서 감사해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런던의 아침 햇살이 유난히 맑아 보였어요. 엘리자베스가 뛰어와 제 품에 안겼습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한글 쓸 거예요. 그래. 우리 같이 배우자. 할아버지도 학생이 될게. 그렇게 저희 두 번째 언어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72세에 시작한 가장 겸손하고 가장 정직한 여정이요. 한글을 배우기 시작한 첫 주. 저는 마치 어린아이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하나하나 따라 쓰며 깨달았죠. 이 문자가 얼마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지를요. 교수님, 비읍과 피읍의 차이를 아시겠어요? 강혜원 박사가 물었습니다. 비읍에 획을 하나 더한 게 피읍이군요. 네. 더 강한 소리를 내려면 획을 추가해요. 기역에서 키읔, 디귿에서 티읕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논리적인가요? 정말이었습니다. 알파벳에서 B와 P, D와 T의 관계는 그저 외워야 하는 것이었지만 한글은 시각적으로도 그 관계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일주일 만에 저는 간단한 문장을 읽을 수 있게 됐습니다. 50년 동안 수십 개 언어를 연구한 저에게도 놀라운 속도였어요. 나는 레지널드입니다. 제가 쓴 첫 한글 문장이었습니다. 순간 묘한 감동이 밀려왔어요. 마치 새로운 세계의 문이 열린 것 같았죠. 하지만 진짜 시험은 옥스퍼드로 돌아가면서 시작됐습니다. 언어학과 회의실, 동료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학과장인 윌리엄 손더스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레지널드, 자네가 한국 문자를 연구한다는 소문을 들었네? 설마 자네의 기존 이론을 수정하려는 건 아니겠지? 윌리엄, 사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변화예요. 저는 한글이 난독증 치료의 혁명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레지널드, 자네 정신이 온전한가? 동양의 미개한 문자가 위대한 알파벳보다 우수하다는 건가? 마가렛 톰슨 교수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미개하다고요? 마가렛, 한글은 인류 역사상 가장 과학적인 문자입니다. 제가 직접 증명해 보이죠. 저는 칠판 앞으로 나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한글 자음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이것 좀 보세요. 고운 혀 뒤쪽이 목구멍을 막는 모양, 놓은 혀 끝이 윗니에 닿는 모양입니다. 15세기에 이미 현대 음성학의 좋은 위치를 완벽하게 구현한 거예요. 우연의 일치일 뿐이야.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바에서 팜, 덜에서 티, 고에서 크. 획을 추가하면 거센 소리가 됩니다. 우성음과 유성음의 관계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거죠. 알파벳에 이런 체계가 있습니까? 동료들이 침묵했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한글은 음절 단위로 모아쓰기를 해요. 즉, 초성, 중성, 종성이 하나의 블록을 이뤄요.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윌리엄이 팔짱을 끼며 물었습니다. 왜 중요한가? 난독증 아이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뭡니까? 글자 순서를 헷갈리는 거죠. 워즈를 소우로, 펠트를 레프트로 읽어요. 하지만 한글은 한 음절이 하나의 단위라서 순서가 바뀔 수가 없습니다. 제가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강혜원 박사의 클리닉에서 받은 자료였죠. 여기 보세요. 난독증 아동 87명 중 68명이 한글 학습 후 읽기 능력이 개선됐습니다. 평균 개선율 63%, 같은 기간 전통적 치료법은 32%에 그쳤고요. 조작된 데이터일 수도. 그래서 제가 직접 실험을 제안합니다. 옥스퍼드 부속 초등학교의 난독증 아동들을 대상으로요. 절반은 기존 방법, 절반은 한글을 활용해서 가르쳐보죠. 토머스 밀러 교수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레지널드, 자네 손녀 때문에 판단력을 잃은 게 아닌가? 개인적 감정으로 학문을 하면 안 되네. 그 말에 분노가 치밀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토머스, 학문이 뭡니까? 진실을 추구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50년 동안 틀렸다면 인정하는 게 진정한 학자의 자세 아닐까요? 하지만 자네의 평생의 업적이, 제 업적이 아이들의 미래보다 중요합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줄곧 침묵하던 제니퍼 화이트 교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특수교육 전문가였죠. 사실 저도 비슷한 연구 결과를 본 적이 있어요. 핀란드에서 한글을 활용한 실험을 했는데 놀라운 성과를 보였다고 하더군요. 제니퍼, 자네까지 들어보세요. 우리가 진짜 학자라면 최소한 가능성은 열어둬야 하지 않을까요? 레지널드가 틀렸다면 시험으로 증명될 거고, 맞다면 그건 인류에게 엄청난 선물이 될 겁니다. 경론 끝에 학과에서는 3개월간의 파일럿 실험을 승인했습니다. 실험 준비를 하며 저는 더 많은 자료를 수집했어요. 그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죠. 유네스코가 1997년에 한글을 세계 기록 유산으로 지정하며 남긴 평가를 읽었습니다. 한글은 그 독창성과 과학성을 인정받아 세계 언어학자들이
가장 완벽한 문자 체계라고 극찬한다. 구글의 전 CEO 에릭 슈미트의 인터뷰도 찾았어요. 한글은 모든 언어를 표기할 수 있는 가장 우수한 문자다. 우리가 한글을 세계 공용 문자로 사용한다면 문맹률은 제로에 가까워질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언어학자 로버트 램지 교수의 논문도 있었습니다. 한글은 언어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인류가 만든 가장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문자 체계다. 이런 증거들을 볼수록 제 무지가 부끄러웠습니다. 서구 중심적 사고에 갇혀 있었던 제 자신이 한심했어요. 실험이 시작되기 전날 밤, 엘리자베스가 영상 통화를 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한글로 일기 썼어요. 읽어드릴게요. 아이가 또박또박 읽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행복한 날이에요. 나는 이제 글을 읽을 수 있어요. 할아버지가 세상에서 최고예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엘리자베스야, 너가 할아버지에게 가르쳐 준 거야. 진짜로 중요한 게 뭔지 말이야. 할아버지도 한글 잘 쓰세요? 응. 매일 연습하고 있어. 우리 한글로 편지 주고받아요. 그래. 꼭 그러자. 통화를 끊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시작되는 실험이 어떤 결과를 보이든 저는 끝까지 갈 거라고. 진실을 위해서, 그리고 엘리자베스 같은 아이들을 위해서. 창밖을 보니 달이 밝았습니다. 문득 세종대왕이라는 인물이 궁금해졌어요. 15세기에 어떻게 이런 혁명적인 생각을 했을까? 책상 위에는 제가 쓴 한글 노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나는 배운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다. 진실 앞에서는 모두가 학생이다. 72세에 쓴 이 문장이 제 인생에서 가장 정직한 문장인 것 같았습니다. 실험이 시작된 첫날, 저는 긴장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옥스퍼드 부속 초등학교 특수반 아이들 2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A그룹은 전통적인 파닉스 교육법, B그룹은 한글을 활용한 새로운 방법이었죠. 한국에서 전문가 2명이 왔습니다. 서울대 언어치료학과 김서진 교수와 한글 교육 전문가 박현우 선생이었어요. 첫 만남에서 김 교수가 말했습니다. 해리슨 교수님, 서구 학계의 권위자가 이런 결단을 하신 건 정말 대단한 용기예요. 용기가 아니라 늦은 깨달음일 뿐입니다. 실험 첫 주, 예상대로 동료들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수군거렸죠. 레지널드가 늙어서 판단력을 잃었대. 동양 문화에 심취한 거 아냐? 학문적 자살이야? 하지만 실험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그들의 편견을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B그룹의 아이들은 첫날부터 눈빛이 달랐어요. 8살 소피는 심한 난독증으로 자기 이름도 제대로 못 썼는데 한글로 소피를 쓰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선생님, 이거 정말 제 이름이에요? 그럼 너가 쓴 거야. 글자가 안 움직여요. 그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동안 이 아이에게 글자는 움직이는 것이었던 거죠. 2주가 지났을 때 첫 번째 평가가 있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A그룹의 읽기 능력 향상률은 12%, B그룹은 48%였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부수적인 효과였어요. B그룹 아이들의 자신감과 학습 의욕이 눈에 띄게 높아진 거죠. 9살 제임스의 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교수님, 무슨 마법을 부리신 거예요? 제임스가 이제 스스로 책을 읽으려고 해요. 태어나서 처음이에요. 마법이 아니라 과학입니다. 한글이라는 도구가 아이의 잠재력을 깨운 거예요. 하지만 학과 내 반발은 거셌습니다. 원래 교수 회의에서 토머스 밀러가 공격했습니다. 레지널드, 2주 결과로 뭘 증명하겠다는 건가?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어. 그럼 끝까지 해보죠. 3개월 후엔 부정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올 겁니다. 자네가 만약 틀렸다면 제 모든 직위를 내려놓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맞다면 여러분도 편견을 버리고 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때 학과장 윌리엄이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좋아. 대신 조건이 있네. 3개월 후 공개 토론회를 열세. 자네가 한글의 우수성을 증명하면 학과 차원에서 연구를 지원하겠네. 하지만 실패하면 알겠습니다. 받아들이죠. 압박은 더 심해졌습니다. 일부 동료들은 대놓고 무시했고 연구 조교들도 하나둘 떠났어요. 50년 동안 쌓은 인맥이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특히 고통스러웠던 건 학술지 편집장인 조너선 그레이의 전화였어요. 레지널드, 자네 다음 논문 게재를 보류하기로 했네. 학술지의 신뢰성을 위해서야. 50년 동안 기고한 제가 하루아침에 신뢰를 잃었다는 겁니까? 자네가 기존 이론을 뒤집는 주장을 하고 있잖나. 신중해야 해.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엘리자베스가 보낸 한글 편지를 읽었어요. 할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발표했어요. 선생님이 칭찬했어요. 이제 책 읽기가 무섭지 않아요. 그래, 이것이 내가 싸우는 이유다.
6주차, 극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B그룹에 마이클이라는 10살 아이가 있었어요. IQ는 높지만 중증 난독증으로 특수반에 있었죠. 그런데 이 아이가 한글로 쓴 짧은 이야기를 제출한 겁니다. 제목 춤추던 글자가 멈춘 날, 나는 글자를 무서워했다. 알파벳들이 계속 자리를 바꿔서 날 놀렸다. B는 D가 되고 P는 Q가 됐다. 하지만 한글을 만났다. 기억은 항상 기억이었고 니은은 항상 니은이었다. 처음으로 글자가 내 친구가 됐다. 이제 나도 이야기를 쓸 수 있다. 엄마가 울었다. 기쁜 눈물이라고 했다. 이 글을 읽고 저도 울었습니다. 아이의 고통과 기쁨이 그대로 전해졌거든요. 김서진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마이클처럼 IQ가 높은 난독증 아동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해요.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글자가 따라주지 않으니까요. 한글은 그 간극을 메워주는 다리가 됩니다.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학부모들이 찾아와 자기 아이도 한글을 배우게 해달라고 요청했어요. 하지만 압박도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 학과 게시판에 익명의 비난 글이 붙었어요. 해리슨 교수는 동양의 영혼을 팔았다. 서구 문명의 배신자다. 상처받았지만 그날 저녁 한글 일기를 썼습니다. 진실은 국경이 없다. 동양도 서양도 없다. 오직 아이들의 미래만 있을 뿐이다. 8주차, 옥스퍼드 교육심리학과에서 중간 평가를 했습니다. 제니퍼 화이트 교수가 결과를 발표했어요. B그룹의 읽기 능력은 평균 61% 향상됐습니다. 더 중요한 건 정서적 안정성과 학습 동기가 현저히 개선됐다는 점입니다. 이건 기존 이론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수치예요. 청중석이 웅성거렸습니다. 한글의 구조적 특성이 난독증 아동의 뇌에 안정적인 패턴 인식 체계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쉽게 말해 혼란스러운 미로에 명확한 지도를 준 셈이죠. 토머스가 반박했습니다. 그래도 알파벳은 세계 공용 문자입니다. 실용성 면에서 그때 B그룹의 학부모 한 명이 일어났습니다. 실용성이요? 제 딸은 9년 동안 자기 이름도 제대로 못 썼어요. 한글을 배운 지 2달 만에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실용적인 게 있나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날 밤 뜻밖의 방문객이 왔어요. 윌리엄 학과장이었습니다. 레지널드, 사실 내 손자도 난독증이야. 7살인데 자네 실험에 참여할 수 있을까? 물론이죠. 윌리엄, 자네가 옳았네. 내가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어. 처음으로 동료의 인정을 받은 순간이었습니다. 10주차, BBC에서 취재를 왔습니다. 해리슨 교수님, 평생의 신념을 바꾸기가 쉽지 않으셨을 텐데요. 학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 진실을 마주할 용기입니다. 제가 틀렸다면 인정해야죠. 그게 50년 걸렸을 뿐입니다. 방송이 나간 후 전 세계에서 문의가 쏟아졌습니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의 난독증 협회에서 한글 교육법을 배우고 싶다고 연락이 왔어요. 하지만 가장 기뻤던 건 엘리자베스의 전화였습니다. 할아버지, TV에 나왔어요. 우리 반 친구들이 다 봤어요. 우리 공주. 이제 책 읽기 어때? 너무 재밌어요. 어제는 해리포터 첫 장을 다 읽었어요. 그 순간 모든 고통이 보상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실험 종료를 2주 앞둔 시점.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자의 대결이 아니라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싸움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싸움에서 한글이 희망의 도구가 되고 있다는 것을요. 실험 11주차, 저는 비밀 연구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공식적인 지원을 받을 수 없었기에 뜻을 함께하는 소수의 연구자들과 시작한 프로젝트였죠. 새벽 5시, 대학 근처 작은 카페에 모였습니다. 제니퍼 화이트 교수, 케임브리지에서 온 신경원 어학자 사라 첸, 그리고 놀랍게도 한때 저희 가장 큰 비판자였던 데니얼 로버츠 박사도 있었어요. 레지널드, 자네 연구를 보고 밤새 고민했네. 내가 틀렸어. 한글에는 뭔가 특별한 게 있어. 데니얼의 고백은 충격이었습니다. 그는 알파벳 절대주의자로 유명했거든요. 무엇이 당신의 생각을 바꿨습니까? 내 조카야. 12살인데 난독증이 심해서 자살 시도까지 했었지. 그런데 자네 방송을 보고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믿기지 않아. 3주 만에 웃으며 책을 읽더군. 사라 첸 박사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제가 뇌 스캔 데이터를 분석해봤어요. 한글을 읽을 때와 알파벳을 읽을 때 활성화되는 뇌 영역이 달라요. 화면에 뜬 이미지는 놀라웠습니다. 보세요. 알파벳을 읽을 때는 좌뇌의 여러 영역이 복잡하게 활성화돼요. 특히 난독증 아동의 경우 과부하가 걸린 것처럼 보이죠. 반면 한글을 읽을 때는 더 단순하고 효율적인 패턴을 보여요. 마치 복잡한 미로와 직선 도로의 차이 같군요. 정확해요. 한글의 조합 원리가 뇌에
더 자연스러운 처리 경로를 제공하는 거예요. 우리는 더 큰 실험을 계획했습니다. 런던 전역에 난독증 아동 100명을 모집하기로 한 거죠. 하지만 방해도 시작됐습니다. 대학 본부에서 경고가 왔어요. 해리슨 교수, 승인되지 않은 실험을 확대하면 징계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학문의 자유는 어디 갔습니까? 교수님의 연구가 대학의 명성에 해를 끼치고 있다는 이사회의 판단입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 마거릿 씨 차를 가져와 앉았어요. 당신 너무 힘들어 보여요. 50년 동료들이 날 배신자 취급해. 하지만 멈출 수 없어. 알아요. 당신은 옳은 일을 하고 있어요. 엘리자베스를 보세요. 그 아이가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맞았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이제 또래보다 책을 더 잘 읽었어요. 주말마다 화상통화로 책을 읽어주는 손녀를 보며 힘을 얻었죠. 할아버지, 이번 주는 한글로 쓴 시를 읽어드릴게요. 나는 이제 글자를 사랑해요. 글자는 더 이상 춤추지 않아요. 한글이 나의 친구가 되어줬어요. 할아버지가 준 최고의 선물이에요. 눈물이 났습니다. 이 아이의 변화가 제 싸움의 이유였어요. 실험 12주차, 극적인 전환점이 왔습니다. 런던 시교육청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해리슨 교수님, 우리 쪽에서 교수님의 연구에 관심이 있습니다. 공식 지원을 논의하고 싶은데요. 알고 보니 시교육청 직원 중 한 명의 아이가 우리 실험에 참여했고 놀라운 변화를 보인 거였어요. 회의실에서 교육감 메리 윌킨스가 말했습니다. 런던의 난독증 아동이 5만 명이 넘습니다. 만약 교수님의 방법이 효과가 있다면 이는 혁명적인 변화가 될 겁니다. 하지만 대학에서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지원하겠습니다. 대학과 별개로 시범 사업을 해보죠. 드디어 공식적인 지원을 받게 된 거예요. 소식이 알려지자 학과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토머스 밀러가 교수 휴게실에서 소리쳤어요. 레지널드, 자네가 대학의 명예를 더럽히고 있어. 토머스, 아이들의 미래보다 대학의 명예가 중요합니까? 서구 문명의 우수성을 부정하는 건 반역이야? 진실을 추구하는 게 반역이라면 기꺼이 반역자가 되겠습니다. 그 순간 조용히 듣고 있던 메리 앤더슨 교수가 입을 열었어요. 그녀는 학과의 원로였죠. 토머스, 50년 전을 기억하나? 여성이 교수가 될 수 없다고 했지. 30년 전에는 난독증이 게으름이라고 했고 우리가 항상 옳았나? 하지만 메리, 이건 다른 문제. 아니야. 똑같은 문제야. 편견과 진실의 싸움이지. 난 레지널드를 지지해.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젊은 교수들도 목소리를 냈어요. 저도 한글의 가능성을 연구해보고 싶습니다. 난독증 아동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해요. 고립됐던 제가 조금씩 동료를 얻기 시작한 거예요. 시범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런던 동부의 공립학교 5곳에서 200명의 난독증 아동이 참여했어요. 첫 주 현장 방문해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 교실에서 아이들이 한글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차카 타파. 리듬에 맞춰 한글을 익히는 아이들의 표정이 밝았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다가와 속삭였어요. 해리슨 교수님, 저 아이들이 2달 전만 해도 교실에 들어오기도 싫어했어요. 특히 저기 빨간 머리 아이 에단은 책만 보면 울었거든요. 에단이 손을 들고 외쳤습니다. 선생님, 제가 한글로 제 이름 써볼게요. 칠판에 에단이라고 또박또박 쓰는 아이를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전투는 이제부터였습니다. 영국 언어학회에서 공식 성명을 발표했어요. 검증되지 않은 동양 문자로 영국 아이들을 실험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위다. 언론도 양분됐습니다. 타임스는 비판적이었지만 가디언은 호의적이었죠. 해리슨 교수의 용기 있는 도전. 난독증 아동에게 새 희망. 그러던 중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왕실 자선 재단의 캐서린 왕세자비가 우리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인 거예요. 그녀의 비서가 전화했습니다. 왕세자비께서 난독증 아동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교수님의 연구를 직접 보고 싶어 하십니다. 왕실의 관심은 판도를 바꿨습니다. 방문 당일, 캐서린 왕세자비는 아이들과 직접 한글을 써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정말 놀라워요. 이렇게 체계적인 문자가 있다니.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에요. 언론은 이 장면을 대서특필했고 여론이 급격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최대 고비는 3개월 실험 종료를 앞둔 공개 토론회였습니다. 토론회 일주일 전, 저는 모든 데이터를 정리하며 밤을 새웠어요. A그룹 전통 교육 대 B그룹 한글 교육의 결과는 압도적이었습니다. 읽기 능력 향상 23% 대 68% 쓰기 능력 향상 19% 대 63%. 학습 동기 개선
31%대 89%, 정서적 안정성 28%대 84%. 하지만 숫자보다 중요한 건 아이들의 변화였어요. B그룹 부모들의 증언을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처음으로 엄마, 책 읽어주게라고 했어요. 자살하려던 아이가 이제는 작가가 되고 싶대요. 8년간 특수교육을 받았는데 3개월 만에 일반 학급으로 갈 수 있게 됐어요. 김서진 교수가 격려했습니다. 교수님, 이제 세상이 알아야 해요. 한글이 단순한 한국 문자가 아니라 인류의 자산이라는 거요. 토론회 전날 밤, 엘리자베스가 전화했습니다. 할아버지, 내일 힘내세요. 전 할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용감해요. 고마워. 우리 공주. 할아버지가 꼭 이길게. 아니에요. 할아버지, 이미 이기셨어요. 저를 구해주셨잖아요. 그 말에 모든 피로가 사라졌습니다. 새벽 3시, 저는 마지막으로 한글 일기를 썼어요. 내일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날이다. 50년의 오만을 벗고 진실을 말하는 날. 한글은 기적이다. 이 기적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 내 마지막 사명이다. 창밖으로 런던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진실을 위한 마지막 싸움을 위해. 그해 6월 15일 옥스퍼드 대학 셸도니언 극장. 500석 규모의 강당이 가득 찼습니다. 학계 인사들, 언론인, 학부모, 그리고 교육 정책 관계자들까지 모두가 이 역사적인 토론회를 보기 위해 모였죠. 무대에 오르기 전 거울 앞에 섰습니다. 72세의 노 교수. 평생 쌓아온 명성을 걸고 도전하는 모습이 낯설면서도 자랑스러웠어요. 레지널드 해리슨 교수님, 준비되셨습니까? 네. 가죠. 박수와 야유가 섞인 소리 속에서 단상에 올랐습니다. 사회자가 소개했습니다. 오늘은 언어학계의 뜨거운 화두, 한글 교육법의 효과성에 대해 토론합니다. 찬성 측 레지널드 해리슨 교수, 반대 측 토머스 밀러 교수입니다. 토머스가 먼저 공격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여러분, 우리는 감상주의에 빠져선 안 됩니다. 알파벳은 2000년 역사를 가진 검증된 시스템입니다. 단 3개월의 실험으로 이를 부정한다는 건 학문적 경솔함입니다. 청중 일부가 박수를 쳤습니다. 제 차례가 왔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었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고백하러 왔습니다. 50년간 저는 틀렸습니다. 완전히, 철저하게 틀렸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알파벳의 전도사였습니다. 17권의 책을 썼고 수백 편의 논문을 발표했죠. 하지만 7살 손녀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제 모든 이론이 그 아이의 눈물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어요. 스크린에 엘리자베스의 사진이 떴습니다. 이 아이는 난독증으로 고통받았습니다. IQ 140의 영재였지만 자기 이름도 제대로 못 썼죠. 왜일까요? 알파벳이 그 아이에게는 너무 혼란스러웠기 때문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B, D, P, Q가 나왔습니다. 보십시오. 같은 모양을 돌려놓은 것뿐입니다. 난독증 아동에게는 악몽이죠. 하지만 한글은 다릅니다. 바, 덜, 팜, 고를 보여줬습니다. 완전히 다른 모양입니다. 각각 입술, 혀끝, 거센 입술 소리, 목구멍 소리를 형상화했죠. 15세기에 이미 음성학의 정수를 담았습니다. 토머스가 반박했습니다. 그래도 실용성은 어떻습니까? 전 세계가 알파벳을 쓰는데 실용성이요? 그럼 데이터로 말하죠. 실험 결과가 화면에 떴습니다. 3개월간 200명 대상 실험. 한글 그룹의 읽기 능력은 68% 향상. 알파벳 그룹은 23%. 이게 실용성 아닙니까? 하지만 진짜 승부수는 지금부터였습니다. 여러분, 영상을 보시죠. 첫 번째 영상. 실험 전 엘리자베스가 책을 보며 우는 모습. 할아버지, 글자들이 계속 움직여요. 무서워요. 두 번째 영상. 한글을 배운 지 한 달 후. 할아버지, 제가 쓴 시 읽어드릴게요. 나는 이제 글자를 사랑해요. 한글이 나의 친구예요. 청중석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것은 한 아이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음 영상들. B그룹 아이들의 변화 과정. 자살 시도했던 12살 소년이 소설을 쓰고 8년간 특수반에 있던 소녀가 일반 학급으로 진학하고 책을 찢던 아이가 도서관에서 살다시피 하는 모습들. 이것이 기적이 아니면 뭐가 기적입니까? 토머스가 다시 공격했습니다. 감정에 호소하지 마십시오. 과학적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그때였습니다. 객석에서 한 사람이 일어났어요. 케임브리지의 사라 첸 박사였습니다. 제가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겠습니다. 그녀가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저는 신경언어학자입니다. 뇌 스캔 데이터 1000건을 분석했습니다. 한글을 읽을 때
뇌의 부담이 알파벳 대비 43% 감소합니다. 특히 난독증 아동의 경우 67% 감소했습니다. 화면에 뇌 스캔 이미지가 떴습니다. 보십시오. 알파벳은 좌뇌 여러 영역을 복잡하게 활성화시킵니다. 반면 한글은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패턴을 보입니다. 이것이 과학입니다.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그때 또 한 명이 일어났어요. 놀랍게도 데니얼 로버츠였습니다. 저는 토머스 밀러의 제자였습니다. 알파벳 절대주의자였죠. 하지만 고백합니다. 제 조카가 한글로 새 삶을 찾았습니다. 학자로서 진실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이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교사들, 학부모들, 심지어 일부 교수들까지. 제 학생이 변했어요. 우리 아이가 책을 읽어요. 이것은 혁명입니다. 토머스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것은 집단 최면입니다. 서구 문명의 근간을 토머스, 제가 외쳤습니다. 서구 문명의 진정한 가치가 뭡니까? 진실 추구 아닙니까? 인간의 존엄성 아닙니까? 아이들이 고통받는데 문명의 자존심이 뭔 소용입니까?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50년 전 저는 젊은 학자였습니다. 알파벳의 우수성을 증명하려 했죠. 하지만 이제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우수성은 시스템에 있지 않습니다.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가에 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세종대왕의 초상과 훈민정음 서문.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끝내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를 불쌍히 여겨 새로 28글자를 만드니 600년 전 한 왕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든 문자. 그것이 오늘 영국 아이들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인류애 아닙니까? 박수가 터졌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명, 그리고 수십 명, 마침내 기립박수로 이어졌습니다. 토머스조차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레지널드, 자네가 옳았네. 그 순간 제 인생 최고의 승리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진짜 승리는 따로 있었죠. 무대 뒤에서 기다리고 있던 엘리자베스가 뛰어와 안겼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멋있었어요. 우리 공주가 여기 어떻게? 엄마가 데려다줬어요. 할아버지, 응원하러요. 아이가 속삭였습니다. 할아버지, 한글로 편지 썼어요. 읽어보세요. 사랑하는 할아버지께. 할아버지는 저의 영웅이에요. 저를 구해주셨고 다른 친구들도 구해주셨어요. 할아버지처럼 용감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사랑해요. 엘리자베스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받은 가장 큰 상이었습니다. 토론회 다음 날 세계가 들썩였습니다. BBC 헤드라인 옥스퍼드 노 교수의 충격 고백. 한글이 미래다. CNN 알파벳 대 한글 600년 만의 역전. 뉴욕타임스 동양의 지혜가 서양의 아이들을 구하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현장에서 시작됐습니다. 토론회 일주일 후 제 연구실은 북새통이 됐어요. 해리슨 교수님, 독일 베를린에서 왔습니다. 우리도 한글 교육을 도입하고 싶어요. 프랑스 교육부에서 파일럿 프로그램을 요청합니다. 미국 난독증 협회에서 정식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국제 난독증 협회 IDA의 결정이었습니다. 회장인 로라 브래드포드가 직접 찾아왔어요. 해리슨 교수님, 우리는 한글을 난독증 치료의 공식 도구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전 세계 43개국 지부에서 동시에 도입할 예정입니다. 정말입니까? 네. 그리고 교수님을 글로벌 한글 교육 프로그램의 총책임자로 모시고 싶습니다. 순간 아이러니함을 느꼈습니다. 알파벳의 전도사였던 제가 한글의 전도사가 되다니요. 본격적인 프로그램이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교사 교육이었어요. 런던 대학에 한글 난독증 치료 과정을 개설했습니다. 첫 강의 날 200명이 넘는 교사들이 모였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법을 배울 겁니다. 열정적인 박수가 터졌습니다. 한국에서 온 전문가 팀이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만들었어요. 김서진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중요한 건 단순히 한글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한글을 통해 문자 인식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겁니다. 6주간의 교육을 마친 교사들은 각자의 학교로 돌아가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효과는 폭발적이었어요. 맨체스터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보고했습니다. 믿기지 않아요. 특수반 아이 15명 중 12명이 일반 학급으로 옮길 수 있게 됐어요. 버밍엄의 중학교에서는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글을 배운 아이들이 다른 과목 성적도 올랐어요. 자신감이 생기니까 전반적인 학습 능력이 향상된 거예요. 3개월 후 영국 교육부가 공식 발표했습니다. 한글 활용 난독증 프로그램을 국가 정책으로 채택한다.
모든 공립학교에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이 소식은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미국이 가장 먼저 반응했어요. 하버드 교육대학원에서 긴급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저도 기조연설자로 초청받았죠. 3,000명이 넘는 청중 앞에서 말했습니다. 미국에는 700만 명의 난독증 아동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삶을 바꾸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열띤 호응이 이어졌습니다. MIT 언어학과 교수가 발표했어요. 우리 연구 결과 한글의 자질 문자 시스템이 뇌의 언어 처리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입니다. 이는 난독증뿐 아니라 일반 문해 교육에도 혁명을 가져올 겁니다. 실리콘밸리도 움직였습니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가 한글 기반 학습 앱 개발에 나섰어요. 구글 CEO가 직접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AI와 한글을 결합한 혁신적인 난독증 치료 플랫폼을 만들 것입니다. 전 세계 모든 아이들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럽도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EU 교육위원회가 한글 프로젝트를 발표했어요. 27개 회원국이 공동으로 한글 교육 시스템을 도입한다. 이는 유럽 교육 역사상 가장 혁신적인 프로젝트가 될 것이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프랑스의 반응이었습니다. 자국 언어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프랑스가 가장 적극적이었거든요. 파리 소르본 대학의 장 피에르 르고프 교수가 찾아왔어요. 해리슨 교수님, 프랑스어도 영어만큼 복잡합니다. 글자가 너무 많아서 아이들이 고통받아요. 한글이 해답이 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한글은 모든 언어의 소리를 표현할 수 있으니까요. 프랑스 정부는 파리 외곽의 이민자 지역부터 시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언어 배경을 가진 아이들이 한글로 소통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시아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일본에서 연락이 왔어요. 히라가나와 가타카나, 한자를 동시에 배우는 일본 아이들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한글을 보조 도구로 활용하고 싶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자 학습 전 단계로 한글을 활용하니 학습 효과가 40% 향상됐습니다. 인도는 더 극적이었어요. 22개 공용어를 가진 인도에서 한글을 공통 문자로 실험하기 시작한 거죠. 델리 대학의 라비 샤르마 교수가 보고했습니다. 힌디어, 타밀어, 벵골어, 다른 언어를 쓰는 아이들이 한글로 서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하지만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따로 있었습니다.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린 세계 문해의 날 행사였어요. 사무총장이 발표했습니다. 올해의 세종문해상은 레지널드 해리슨 교수에게 수여합니다. 한글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고 수백만 아이들에게 희망을 준 공로를 인정하여 상을 받으러 단상에 오르는 순간 엘리자베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아이의 눈물이 시작한 여정이 여기까지 왔구나. 수상 소감을 말했습니다. 이 상은 제가 아니라 600년 전 백성을 사랑한 한 왕의 것입니다. 그리고 용기 있게 새로운 길을 선택한 모든 아이들의 것입니다. 그때 깜짝 영상이 나왔습니다. 전 세계에서 한글을 배운 아이들이 보낸 감사 메시지였어요. 땡큐, 프로페서 해리슨, 메르시 복구, 그라시아스, 단케 쇤. 다양한 언어로 감사를 표현하는 아이들. 하지만 마지막은 모두 한글로 같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제 우리도 읽을 수 있어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꿈꾸던 세상이었어요. 수상식 다음 달, 저는 특별한 여행을 떠났습니다. 한국 방문이었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뜻밖의 환영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해리슨 교수님, 환영합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플래카드를 들고 있었습니다. 한글의 가치를 세계에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 정부는 저를 국빈에 준하는 예우로 맞아줬어요. 교육부 장관이 직접 영접했습니다. 교수님 덕분에 한글이 인류 공동의 자산으로 인정받게 됐습니다. 한국인으로서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히려 제가 감사하죠. 한글이 제 인생을 바꿨으니까요. 첫 일정은 세종대왕릉 참배였습니다. 여주의 영릉에 도착했을 때 마음이 숙연해졌어요. 능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합니다. 전하의 사랑이 600년을 넘어 세계의 아이들을 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어는 서툴렀지만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함께 온 강혜원 박사가 통역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교수님의 마음이 충분히 전달됐을 거예요. 서울대에서 특강을 했습니다. 강당을 가득 메운 학생들 앞에서 고백했어요. 저는 오만했던 서구 학자였습니다. 하지만 한글을 만나고 진정한 학문의 의미를 깨달았죠. 학문은 인간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평생의 신념을 바꾸기가 쉽지 않으셨을 텐데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내셨나요? 손녀의 눈물 때문이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받을 때 자존심 따위는 아무 의미가 없더군요. 이어서 경복궁을 방문했습니다.
세종대왕 동상 앞에 섰을 때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이분이 계셨기에 제가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국립한글박물관도 둘러봤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을 직접 보는 순간 전율이 흘렀어요. 정음 28자는 천지자연의 소리를 본떠 만들었다. 놀랍지 않습니까? 15세기에 이런 과학적 사고를 했다는 게 큐레이터가 설명했습니다. 세종대왕은 직접 혀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소리가 나는 원리를 연구하셨어요. 현대 언어학자들도 놀랄 만큼 정확한 분석이었죠. 저녁에는 특별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난독증 아동들과 그 부모들이었어요. 한 어머니가 울며 말했습니다. 저희 아이도 난독증이에요. 한국에서도 한글이 어려운 아이들이 있죠. 그런데 교수님 덕분에 이제는 당당하게 치료받을 수 있게 됐어요. 아이들과 함께 한글 쓰기를 했습니다. 제가 쓴 서툰 한글을 보고 아이들이 박수를 쳤어요. 할아버지도 한글 배우세요? 응. 할아버지도 매일 연습한단다. 우리가 가르쳐 드릴게요. 아이들의 순수함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마지막 날, 뜻밖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직접 만나고 싶다는 거였어요. 해리슨 교수님, 한글의 진정한 가치를 세계에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한글은 한국만의 문자가 아니라 인류의 문자가 됐습니다. 한글을 만들어주신 한국에 감사해야죠. 대통령이 특별한 선물을 줬습니다. 한글로 쓴 엘리자베스의 이름이 새겨진 도장이었어요. 손녀분께 전해주세요. 한국은 영원히 그녀에게 감사할 거라고. 귀국 비행기 안에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72세에 시작한 이 여정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창밖의 구름을 보며 깨달았어요. 때로는 무너져야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런던에 도착했을 때 공항에는 뜻밖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B그룹 아이들과 부모들이었어요. 해리슨 할아버지, 아이들이 뛰어와 안겼습니다. 그리고 엘리자베스가 한글과 영어로 쓴 플래카드를 들고 있었어요. 우리의 영웅, 할아버지, 아워 히어로, 그랜파.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엘리자베스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한국은 어땠어요? 아름다운 나라였어. 너에게 고마워하던 걸. 저에게요? 그래. 너가 할아버지를 변화시켰으니까. 그리고 그 변화가 세상을 바꿨거든. 와, 제가요? 그럼 넌 할아버지의 선생님이야. 집에 도착하니 아내가 따뜻하게 맞아줬습니다. 수고했어요. 이제 좀 쉬어요. 아니야, 마거릿. 이제 시작이야. 아직 도와야 할 아이들이 너무 많아. 서재에 들어가니 책상 위에 새로운 원고지가 놓여 있었어요. 제목은 이미 정했습니다. 한글, 인류를 위한 선물. 첫 문장을 한글로 썼습니다. 모든 아이는 읽을 권리가 있다. 그리고 영어로 이어 썼어요. 그 권리를 실현하는 열쇠, 그것이 바로 한글이다. 창밖으로 런던의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붉은 빛처럼. 지금까지 레지널드 해리슨 교수의 놀라운 여정을 들어보셨습니다. 50년 신념을 버리고 진실을 선택한 한 학자의 용기, 그리고 7살 소녀의 눈물이 만든 기적의 이야기였습니다. 현재 전 세계 58개국에서 한글 난독증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고 300만 명이 넘는 아이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주변에 글 읽기로 고통받는 아이가 있다면 한글의 가능성을 알려주세요. 작은 관심이 한 아이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편지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